안녕하세요. 조선 후기,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학이라는 뭐랄까 거대한 생각의 혁명이었는데요. 오늘 이 뜨거웠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엄청난 전쟁을 겪고 완전히 폐허가 된 조선의 리더라면 뭘 먼저 하시겠어요? 나라 살림은 거덜났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목표는 똑같았어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자. 그런데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두 개의 라이벌 학파가 등장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 이름이 막 헷갈리잖아요. 이걸 한 방에 정리하는 진짜 꿀팁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새로운 생각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쓰던 방법, 그러니까 옛날 철학이 더 이상 먹히질 않았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어야 했던 거죠.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생각은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되게 심오한 학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양반들은 예법이 맞네 틀리네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못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실학이 등장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똑똑한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쫙 갈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를 두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겁니다. 그게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한 팀은 농업이 근본이다 라고 외치는 중농학파. 다른 한 팀은 아니다, 장사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상학파. 그러니까 한쪽은 밭에서 다른 한쪽은 시장에서 조선의 미래를 찾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럼 먼저 농업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중농학파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은 나라의 힘은 결국 흙을 파는 농민들한테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중농학파의 문을 연 사람, 바로 유형원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균전론인데 이게 뭐냐면요. 나라의 모든 땅을 국가가 싹 걷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다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거죠. 와, 이거 지금 들어도 엄청나죠? 당시 양반이나 지주들 땅을 뺏자는 얘기니까 진짜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자는 이익입니다. 이분의 아이디어 한절로는 진짜 기가 막혀요. 뭐냐면 농민 한 가구당 이것만큼은 절대 팔 수 없는 땅을 법으로 정해두자는 거예요. 이걸 영업전이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최저생계형 토지인 셈이죠. 그러면 아무리 빚을 져도 농민이 길거리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단한 발상이죠. 그리고 드디어 등장합니다. 실학의 끝판왕, 조선 최고의 천재, 바로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분이 바로 배우 정혜인 씨의 6대조 할아버지라는 사실. 정말 놀랍죠? 이분의 능력은 진짜 분야를 가리지 않았어요. 수원 화성 지을 때 썼던 거중기, 이거 발명한 천재 공학자였고요. 정조임금님 행차하시라고 한강에 배를 띄워서 다리를 만들기도 했죠. 그게 바로 배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의학책까지 써서 당시 무서운 경이었던 천연두치료법까지 연구했습니다. 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어요. 토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정말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론이라고 해서 아예 한 마을을 통째로 공동농장으로 만들자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 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전론이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땅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딱딱 나눠서 8가구가 각자 자기 땅 농사 짓고 가운데 공동구역을 같이 경작해서 세금으로 내자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땅 문제를 파고들었던 중농학파가 있었고요. 이제 논쟁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바로 중상학파입니다. 이분들은 북학파라고도 불렸어요. 말 그대로 북쪽, 즉 청나라를 배우자는 그룹이었죠. 이들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흙 파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기술 개발하고 외국이랑 무역하고 우리보다 잘 사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초기 학자들 생각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어요. 유수원이라는 분은 산업공상, 이런 직업차별이 나라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홍대영은 와,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 즉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라는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학파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딱 보입니다. 대표 주자인 중농학파의 이익과 중상학파의 박지원을 비교해 볼까요? 토지 문제만 해도 이익은 최소한 이만큼은 가져라 라는 하한선만 얘기했는데 박지원은 너무 많이 갖지도 마라 라는 상한선까지 주장했죠. 화폐는요? 이익은 화폐가 문제다, 없애자 이랬는데 박지원은 무슨 소리냐, 무역하려면 돈이 필수다 라면서 정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중상학파의 또 다른 스타, 바로 박제가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했어요.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섰어야 자꾸 새로운 물이 고이지. 가만 놔두면 말라버린다.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비론입니다. 박제가의 생각은 이거예요. 돈은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계속 써서 돌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물건 만드는 사람도 신나서 더 좋은 걸 만들고 기술도 발전하고 결국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경제학 원리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걸 18세기에 생각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복잡한 학자들 이름을 한 방에 외울 수 있는 비밀 꿀팁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름만 딱 보고도 아, 이 사람은 중농학파, 저 사람은 중상학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자음 이응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 중농학파 학자들 이름에는 모든 글자에 이응 받침이나 초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유형, 원, 형, 원에 다 들어가죠? 이익 둘 다요. 그리고 정, 약, 용, 용에 들어가죠. 모든 음절에 이응 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상학파 학자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유수원. 안 그렇죠? 이게 뭐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외울 때 진짜 편한 신기한 우연의 일치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이들이 땅이냐 시장이냐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사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잘 살고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안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역동적인 상업으로 새로운 길을 뚫을 것이냐. 이 고민 왠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민과도 좀 닮아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